판교 테크노밸리 그 눈부신 마천루 32층에서 단 한 줄의 코드가 한 부부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단 몇 분, 두 사람의 심장을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스마트링이 어떻게 끔찍한 배신의 열쇠가 되었는지 밝혀집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당신의 믿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의 밤은 낮보다 화려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이곳은 성공한 스타트업 CEO 한준서와 그의 아내이자 아트 큐레이터인 윤세아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은 차갑게 비어 있었죠. 벽에 걸린 값비싼 추상화는 세아의 감각으로 고른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차가운 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준서가 받은 수많은 스타트업 트로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죠. 함께 기뻐했던 기억은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한준서는 수천 줄의 복잡한 코드가 떠있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그의 모든 것이 저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창가에 선 아내 윤세아는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를 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잘 꾸며진 집안의 값비싼 예술품처럼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준서 씨, 벌써 12시 넘었어요. 좀 쉬면서 해요. 우리 예전에는 밤에 청계천도 걷고 그랬는데. 기억나요? 응? 오, 세아야. 기억나지? 미안해. 거의 다 끝났어. 이 알고리즘만 완성하면 이번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정말이야. 끝나면 꼭 같이 가자.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약속은 이미 몇 번이고 반복된 지켜지지 않을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하는 준서의 목소리엔 피로와 야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걸음의 거리였지만 두 사람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가져다 줄게요. 힘들 텐데. 겉보기엔 완벽하게 내조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엔 차가운 고독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죠. 함께 꿈꾸었던 성공은 어느새 준서 혼자의 것이 되었고 세아는 이 완벽한 집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마음은 곧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결국 책상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세아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민과 차가운 결심이 뒤섞인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주소와 시간. 하지만 세아에게 그것은 질식할 것 같은 이곳을 벗어날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아주 잠깐 죄책감이 스쳤지만 이내 반항적인 설렘의 파도가 그 감정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고 입가에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완벽한 풍경 뒤에서 모든 것을 파괴할 폭풍이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를 깨는 것은 세아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서재에 틀어박힌 준서에게 다가가기 전 잠시 거실에 멈춰 섰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사진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야. 이건 숨을 쉬기 위한 최소한의 탈출구일 뿐이라고. 오랫동안 준비한 연극의 대사를 읊듯 그녀의 목소리는 계산된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서 씨, 나 좋은 소식 있어요. 다음 주에 제주국제 아트페어가 열리는데 우리 갤러리에서 VVIP 클라이언트들을 모시고 가는 프로그램에 내가 총괄 큐레이터로 뽑혔어요.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소식이라도 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준서는 여전히 모니터 속 세상에 갇혀 있었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잘 됐네.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와.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뉴욕이랑 파리에서 엄청난 컬렉터들이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베르너 작가의 신작도 처음 공개되고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내 커리어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내가 주말 내내 없는 거 괜찮겠어요? 3일이면 돼요. 금, 토, 일. 세아는 그의 마음을 떠보듯 물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의 시선이 모니터를 떠나 자신에게 향하길 기대하면서요. 바로 그때 준서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투자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즉시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괜찮지. 일인데. 당신 커리어에 중요한 일이라며.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그는 자랑스럽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세아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무심한 허락은 세아의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완벽한 알리바이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세아는 드레스룸에서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내든 옷들은 아트페어의 큐레이터가 입을 법한 단정한 비즈니스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베이지색 정장들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대신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짙은 와인색의 실크 슬립 드레스, 아찔한 높이의 스틸레토 힐, 그리고 포장도 뜯지 않은 화려한 속옷까지.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다른 자신을 꺼내 입으려는 듯 했습니다. 큐레이터 윤세아가 아닌 그저 여자이고 싶은 윤세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하늘 갤러리 김 관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세아는 능숙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관장님. 그럼요. 제주 아트페어 관련 자료는 다 준비해뒀습니다. VVIP 리스트도 최종 확인했고요.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관 쪽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준서가 있는 서재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몸을 돌려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한껏 낮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태민 씨, 나 거의 다 준비됐어요. 그 사람이요? 신경도 안 써요. 아마 내가 집을 비우는 줄도 모를걸요. 네, 보고 싶어요. 아주 많이. 전화기 너머로 강태민의 낮고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준서의 지친 목소리와는 모든 것이 다른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세아는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잠그는 소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아내가 아닌 위험한 비밀을 품은 여자. 출장을 떠나는 금요일 아침, 세아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준서를 챙겼습니다. 다녀올게요. 여보. 회사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주말 잘 보내고 있어요. 잘 다녀와. 도착하면 전화하고. 준서는 그녀의 이마에 건성으로 입을 맞추고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아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과 키보드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준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의 세상은 불타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비행기에 오른 세아는 예술 관련 서류 대신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작은 보석함 케이스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죠. 아직은 비어있는 그곳에 무엇이 채워지게 될까요? 3일 후인 일요일 저녁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렸을 때 준서는 자신이 아내의 부재를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코드와 알고리즘의 미로 속에서 주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돌아온 세아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 없이 오히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생기로 빛나고 있었죠. 그 행복은 너무나 완벽해서 어딘가 연극적인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무언가에 취한 듯 반짝였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주말 내내 코딩만 한 거 아니지? 이거 선물. 당신 책상에 두면 예쁠 것 같아서. 그녀는 우아하게 포장된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유명 건축가가 디자인한 묵직한 대리석 문진이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온 그녀를 그제야 인식했습니다. 왔어? 고마워. 출장은 어땠어? 잘 끝났고? 그럼? 엄청났어. 베르너 작가 신작 앞에서 유럽 컬렉터들이 떠나질 않는 거 있지. 내 설명 듣고 다들 감탄하고. 아마 우리 갤러리랑 큰 계약 몇 개 성사될 것 같아. 호텔에서 보는 제주 바다도 정말 환상이었고. 정말 피곤했지만 보람 있었어. 그녀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읊듯 출장의 성과를 막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명 작가의 이름과 영향력 있는 컬렉터들의 이름을 섞어가며 그녀의 이야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준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랬구나. 고생했네. 당신이 잘 해낼 줄 알았어. 그리고 이거 봐. 이게 하이라이트야. 세아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 옆 네 번째 손가락에서 미니멀하면서도 미래적인 디자인의 은색 스마트링이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번 아트테크 콜라보 프로젝트에서 만든 스마트링 프로토타입이야.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 기념으로 특별히 받았어. 심박수랑 스트레스 지수도 체크해준대. 신기하지? 예쁘지? 그 순간만큼은 준서도 일에서 벗어나 순수한 기술적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스타트업 CEO이자 천재 개발자인 그의 눈이 반짝였죠. 와, 이거 디자인 정말 잘 빠졌네. 웨어러블 기기가 이렇게 얇을 수가 있나? 배터리는 얼마나 가? 칩셋은 뭘 썼대? 어디 봐봐. 준서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끄러운 표면, 이음새 없는 마감. 완벽한 제품이었습니다. 수천 줄의 코드 속에서 아주 작은 버그 하나를 찾아내는데 익숙한 그의 눈이
반지의 모든 디테일을 정밀하게 스캔했습니다. 어머, 그런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 난 그냥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술 같지 않아? 세아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준서의 시선은 이미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찾아냈습니다. 완벽함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이질감. 반지 안쪽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가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반지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은 뭐야? 디자이너 로고는 아닌 것 같은데. T랑 S가 겹쳐져 있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세아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그녀는 마치 불에 댄 듯 화들짝 손을 빼냈습니다. 아, 그거? 그거 그냥 이번 컬렉션 이름 약자야. Timeless and Soul. 시간을 초월한 영혼이라는 뜻이지. T.S. 이번 프로젝트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다 그렇게 특별히 새겨서 줬어. 유명한 필립 로랑 디자이너 알지? 그 사람 서명 같은 거야. 그녀의 설명은 빨랐고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지만 준서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짧고 분명한 공포의 그림자를.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발자의 본능,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를 감지했을 때의 그 차가운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프로토타입에, 그것도 유명 디자이너의 제품의 컬렉션 이름을 저렇게 새긴다고? 버전 넘버나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완벽한 코드에 누군가 어설프게 덧붙인 주석처럼 그녀의 변명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 멋진 이름이네. 예쁘다. 당신한테 잘 어울린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만족스러운 피곤함과 함께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잠들 수 없었죠. 그는 어둠 속에서 푸른 모니터 빛에 의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코드를 짜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녀가 말했던 디자이너 필립 로랑과 타임레스 앤 소울 컬렉션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어디에도 스마트링이나 TS 리니셜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확신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그의 머릿속을 몇 시간이고 떠돌던 두 단어가 이름 석자가 천천히 입력되었습니다. 강, 태, 민. 엔터키의 작은 클릭 소리와 함께 그의 완벽했던 세상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서에게 그 후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세아는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그렇게 펜트하우스는 두 개의 섬이 되어버린 부부가 사는 고요한 유령선처럼 떠 있었습니다. 준서는 오직 백선이 탐정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을 때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준서 씨 되십니까? 백선희입니다. 의뢰하신 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선희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마치 잘 연마된 칼날처럼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아내분
윤세아 씨의 스마트링이 데이터를 동기화하던 미확인 기기는 넥서스 캐피탈의 수석 파트너 강태민 씨 소유의 개인 단말기로 확인됐습니다. 강태민. 준서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검색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제 정보는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 2주간의 동기화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두 기기가 근접했을 때 윤세아 씨의 스마트링에서 측정된 심박수는 분당 120회 이상으로 급상승했고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 수치는 오히려 안정화되는 전형적인 흥분 상태의 생체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친한 사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준서는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을 필사적으로 내뱉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죠. 하지만 백선희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생체 신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해당 스마트링의 펌웨어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녹음된 음성 파일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암호화된 파일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준서의 이메일 수신함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의 타임스탬프는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 15분입니다. GPS 좌표는 제주도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그니엘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준서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먼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자신감 넘치고 부드러운 강태민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곧이어 준서가 지난 몇 년간 듣지 못했던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세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민 씨랑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목소리는 준서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가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백선희의 목소리가 그의 귀를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한준서 대표님,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의뢰인께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태민 씨의 넥서스 캐피탈은 현재 한 대표님의 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한 최종 실사를 진행 중입니다. 배신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배신 뒤에 그의 인생과 꿈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 있는 사업적 배신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강태민은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 손에 쥐고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준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송해드린 암호화된 전체 보고서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 로그, 음성 파일, 그리고 강태민 씨의 이해관계에 대한 서류까지.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이제 대표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한준서 대표님.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통화가 끊긴 후에도 준서는 한참 동안이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니터 화면에는 증거자료 FINAL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 아이콘만이 유령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핵폭탄의 기폭 장치였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그의 세상이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폭발 버튼을 누를 것인가,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태블릿 화면 위로 백금 반지가 떨어지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는 그들 결혼 생활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준서가 예상했던 불같은 폭발은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차갑고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철거되었습니다. 백선이 탐정으로부터 받은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죠. 세아 측 변호사는 긴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바로 인정했습니다. 이혼 서류의 도장이 찍히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강태민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준서의 변호사는 백선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태민이 세아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 준서의 회사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 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연인 간의 미래가 순식간에 VC 업계의 도덕성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진 것입니다. 소문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넥서스 캐피탈의 이사회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강태민을 내부 윤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공개적으로 해임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명성을 쌓아 올린 스타 투자자는 한순간의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세아의 삶 역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혼전 계약서의 유책 조항 때문에 그녀는 재산의 극히 일부만을 받고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좁고 폐쇄적인 미술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갤러리는 더 이상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컬렉터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파멸은 준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태민과 넥서스 캐피탈의 스캔들로 투자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거대 VC가 준서의 회사에 파격적인 조건의 인수합병을 제안한 것입니다. 몇 달 후 준서는 거대한 회의실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서에 침착하게 서명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은 어딘가 공허했죠.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루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여행복 차림에 등에는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가득한 수많은 도시의 이름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태블릿 위에 던져두었던 자신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그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반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향해 반지를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바닥에 부딪히는 작은 금속성 소음이 그가 과거를 놓아주는 소리였습니다.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링은 기만의 도구가 되었고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복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에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코드 라인에 쓰여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이 정말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더 정교한 방식으로 서로를 숨게 만들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대신
불 꺼진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만이 그의 얼굴을 푸르게 비추고 있었죠. 그는 몇 시간이고 그 화면 속 음성 파일, 재생발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내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웃음소리가 그의 고막이 아닌 심장을 반복해서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남은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심과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뿐이었습니다.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아는 낮에 쇼핑한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몇 개 들고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준서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죠. 어머, 준서 씨. 안 자고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무슨 일 있어요? 이거 봐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위스키 잔 사왔는데. 이따가 같이 한잔할까 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앉아, 세아야.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늘 듣던 피곤하고 지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세아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녀를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경치가 좋았어? 그는 세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태블릿 화면에 고정한 채였습니다. 그가 화면을 톡 치자 서울의 야경 위성사진이 나타났고 잠실 시그니엘 호텔 위치에 정확히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갑자기 제주도 얘기가 왜 나와요? 아, 그건... 제주도 가기 전에 잠깐 강남에 들를 일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 드릴 선물이 있어서 백화점에. 토요일 밤 10시에? 갤러리 법인카드 내역엔 없던데. 내 개인 카드 알림에도. 준서의 차가운 지적에 세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지에 새겨져 있던 이니셜, TS. 타임레스 앤 소울 컬렉션이라고 했지. 혹시 태민은 세아는 아니고? 강태민. 그 이름이 준서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세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세계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강태민 대표는 그냥 사업 때문에 몇 번 만난 게 전부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사업? 준서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 사업 얘기도 한번 들어보지. 그가 태블릿 화면을 다시 한번 탭했습니다. 그러자 칠흑 같은 거실에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두 남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민의 여유로운 목소리, 그리고 준서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듣는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세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태민 씨랑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 한마디는 수천 줄의 데이터보다 그 어떤 증거보다도 더 날카롭게 준서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세아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죠.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준서를 바라보다가 이내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 안 나?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행복했잖아. 당신 성공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당신은 점점 멀어지고 나는 이 텅 빈 집에서 혼자.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는 그의 다리에 매달려 아이처럼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내려다보듯 차갑고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외로움?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혼자였다고? 이 집에서 내가 밤새워 코딩하며 번 돈으로 산 그 옷을 입고 당신은 혼자였나?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었어. 당신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 남자 품에서 웃고 있었지. 그게 당신이 말하는 외로움의 대가야? 외롭다고 해서 신뢰를 짓밟고 사람을 기만해도 되는 건 아니야. 세아야. 그는 천천히 아주 단호한 동작으로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약지에 끼워져 있던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뺀 적 없던 결혼 반지를 비틀어 빼냈습니다. 백금 반지가 태블릿 화면 위로 떨어지며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시그니엘 호텔을 가리키던 GPS 핀 바로 위였습니다. 내일 아침 내 변호사에게서 연락 갈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태블릿 화면 위에서 차갑게 빛나는 두 개의 반지. 하나는 배신의 증거였고 다른 하나는 파멸의 상징이었습니다. 태블릿 화면 위로 백금 반지가 떨어지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는 그들 결혼 생활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준서가 예상했던 불같은 폭발은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차갑고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철거되었습니다. 백선이 탐정으로부터 받은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죠. 세아 측 변호사는 긴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바로 인정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강태민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준서의 변호사는 백선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태민이 세아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 준서의 회사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 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연인 간의 미래가 순식간에 VC 업계의 도덕성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진 것입니다. 소문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넥서스 캐피탈의 이사회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강태민을 내부 윤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공개적으로 해임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명성을 쌓아 올린 스타 투자자는 한순간의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세아의 삶 역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혼전 계약서의 유책 조항 때문에 그녀는 재산의 극히 일부만을 받고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좁고 폐쇄적인 미술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갤러리는 더 이상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컬렉터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파멸은 준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태민과 넥서스 캐피탈의 스캔들로 투자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거대 VC가 준서의 회사에 파격적인 조건의 인수합병을 제안한 것입니다. 몇 달 후 준서는 거대한 회의실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서에 침착하게 서명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은 어딘가 공허했죠.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루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여행복 차림에 등에는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가득한 수많은 도시의 이름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태블릿 위에 던져두었던 자신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그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반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향해 반지를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바닥에 부딪히는 작은 금속성 소음이 그가 과거를 놓아주는 소리였습니다.